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딱 누르면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내가 원하는 자리에 이렇게 뜨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 버는 정보 부의 신호 부착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수식 제작 요청에 대한 수식을 제작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행복나무님께서 남겨주셨고요. 많은 도움이 되는 검색식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혹시 이 검색식에 대한 수식을 요청드려봐도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죠. 그러면 이 검색식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나와 있는 이 영상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시면 내용이 저번에 제가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셨던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검색식을 만들어 드렸죠. 그리고 그 검색식에 대한 또 수식까지 이렇게 또 요청을 주셨는데 그 내용 자체는 이렇습니다. 최대 거래량을 만든 어떤 캔들이 있는데 그 캔들을 돌파하는 자리를 검색식으로 잡고 싶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거기에 대한 내용에 예시로 드려주셨던 그 종목이 여기 보이시는 유틸렉스라는 종목이었죠. 그래서 유틸렉스라는 종목이었고 이제 여기 캔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 자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예, 이 자리가 돌파되는 이 자리 검색되게 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 자리에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딱 뜨면서 이 자리가 그 검색식에 뜨는 그 자리입니다 라고 보여줬으면 되겠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어떠한 기준으로 검색식을 만들었는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내용이 이제 검색식의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검색식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일봉전 기준으로 해서 20봉 이내에 기준봉의 그 최고 거래량이 1000만 주 이상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가 대비 종가 등락률이 15% 이상이다. 그리고 이 기준봉, 여기 보이는 이 기준봉의 종가를 지금의 종가가 상향 돌파하는 거. 네, 그게 지금 A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B 내용은 이제 그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기준봉의 종가를 지금 종가가 상향 돌파를 해줬죠. 그죠? 그리고 나서 5% 이내에 근접한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종가랑 그 기준봉의 종가랑 지금 돌파한 종가의 여기 차이가 5% 이내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 자체는 이제 시가 대비 종가 등락률이라고 하면은 이제 캔들 몸통이 되겠죠. 꼬리가 아니고 그게 이제 3%에서 10%. 네, 요거를 이제 단봉의 기준으로 삼았죠. 네, 그래서 단봉의 기준인데 왜 3에서 10%냐? 요 수치는 그때 당시 남겨주셨던 이 해당 종목이 유틸렉스였고 그 유틸렉스에서 돌파했던 그 자리에 대해서 기준을 잡고 이 캔들에 대해서 기준을 잡고 수치를 비교를 해보았더니 한 이 정도면은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이제 유동성 있게 바꾸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 검색식을 가지고 이 검색식에 있는 내용을 이제 수식으로 만들어 봐야겠죠.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에서 어떤 내용들을 추출해 내야 되는지 그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검색식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러한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내용에서 우리가 이제 뽑아내야 되는 키워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뽑아내야 되는 키워드. 그 키워드가 뭐예요? 우리가 이제 검색식을 만들 때 어떤 재료로 쓸 내용들이죠. 어떤 재료를 써야 되는지 그 재료의 내용을 여기서 한번 뽑아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최고 거래량이 1000만 주 이상이다. 그죠? 1000만 주 이상. 예,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준봉이라고 하는 게 시가 대비 종가 등락률 15% 이상이죠. 그러니까 여기 시가 대비 종가 등락률 15% 이상인 거.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뽑아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기준봉 종가가 상향 돌파하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기준봉 종가를 이제 상향 돌파하는 거 그 내용도 넣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기준봉의 종가와 그 현재의 종가가 5% 이내 근접해 있는 내용 그 내용도 한번 넣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준봉 종가와
10% 이내로 근접되어 있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기 시가 대비 종가 등락률이 3에서 10%. 그래서 시가 대비 종가 등락률이 3%에서 10%. 네, 요 사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수식으로 일단 표현을 해내야 되죠. 요게 이제 재료가 되고요. 이 재료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뚝딱뚝딱 무슨 음식을 만들지, 어떠한 결과물을 뽑아낼지, 혹은 이제 수식으로 또 따로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 내용, 여기 써 있는 이 내용을 따로 뽑아내야 되고, 그리고 이 내용을 뽑아내기 전에 이제 어떤 재료를 쓸지 이렇게 나타내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수식 관리 들어오시면 되는데, 내가 수식 관리를 어떻게 들어오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마우스 우측 클릭하셔가지고 밑에 수식 관리자 있죠? 네, 이거 누르시면 수식 관리자가 이렇게 뜹니다. 아시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나타내고자 하는 거는 이제 이 화살표죠. 그러니까 화살표를 나타내는 거는 신호 검색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호 검색을 누르시고, 누른 상태에서 기술적 지표랑 신호 검색이랑 여기 내용이 바뀌죠. 그죠? 네, 그걸로 일단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신호 검색에서 새로 만들기 해서 우리가 이제 요 내용은 최대 거래량 돌파 양봉. 네, 이렇게 일단 이름은 임의로 이렇게 할게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이렇게 매수보다는 매도가 좀 보기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수로 하면은 이제 캔들 밑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 매도로 하면은 이제 캔들 위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저는 매도가 편해서 그냥 제가 임의로 매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검은색이 보기 편해서 이렇게 하고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이 말씀드렸던 이 내용 있죠?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여기 이 재료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최고 거래량이 1000만 주 이상, 이 내용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거래량은 이제 V로 나타낼 수가 있죠. 거래량이 1000만 주 이상이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요 내용이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A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줄게요. 그래서 이제 A가 거래량이 1000만 주 이상 된다라는 내용을 A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시가 대비 종가 등락률 15% 이상 이렇게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A1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시가 대비 종가 등락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여기 이제 시가가 있고요. 여기 종가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15%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15%라는 거는 이제 100%를 1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15%는 1.25가 되면 이제 15% 이상 올라간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시가 대비 종가 등락률이 15% 이상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는, 만약에 시가에서 15%를 곱했는데 15%를 더 올렸는데 시가에서부터 15%가 더 올라간 이 값을 우리가 얼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근데 지금 현재 종가가 이 값보다 크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아, 시가 대비 종가 등락률이 15% 이상이 되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종가가 더 크대요. 뭐보다 더 커요? 시가에서 15% 올라간 값보다 더 크대요. 그게 시가 대비 종가 등락률 15% 이상이다 라는 내용으로 표현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A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밑에 있는 이 내용을 이제 A1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준봉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이제 기준봉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이렇게 나타나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준봉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A2라고 써주고요. A와 요 AND 그리고의 내용은 이렇게 요 표시 두 개를 같이 쓰면 AND가 됩니다. 그래서 A1이 같이 있는 요게 A2래요. 그러니까 A는 1000만 주 이상, A1은 15% 이상의 양봉. 그 상태에서 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충족하는 이 기준봉을 A2라고 정의를 해준 거예요. 그죠? 다 요게 이제 재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어떠한 기준봉 자체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기준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기준봉이 종가 있죠? 이 종가를 돌파하는 이런 자리를 이제 보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종가의 값을 알아야 이 종가의 값을
돌파하는 캔들을 찾을 수가 있죠. 어떤 값이 있어야 그 값을 돌파하는지, 돌파를 아직 못했는지,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값을 이제 어떤 선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내 주 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b라고 이렇게 해서 value when을 쓰겠습니다. value when 해서 1 하고, 여기 a와 a1 두 개를 동시에 표현하는 이 기준봉을 a2라고 했죠. 그러니까 a2 기준봉이 나타냈을 때의 종가를 표현하겠다. 그게 이제 이 값을 기준을 삼겠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b로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찾았던 내용은 이런 내용이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a, 그리고 요게 a1, 그리고 두 개를 같이 포함하는 게 a2. 여기 이제 기준봉의 기준이 되니까, 그리고 이 기준봉을 상향 돌파하는 거를 이제 찾아야 되기 때문에 기준을 잡아놓고, 기준 잡은 거를 여기 나오는 요 종가, 기준봉 종가라고 하는 내용을 요거를 이제 b라고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b. 요걸 이제 상향 돌파하는 거를 찾아야 되죠. 상향 돌파. 상향 돌파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찾는 자리가 되니까, 요건 이제 재료를 벗어나서 우리가 찾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기준봉의 종가가 되는 거고, 이 종가를 상향 돌파하는 이 자리를 찾겠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여기 이렇게 쉼표 같은 이런 표시가 들어가지만, 여기서부터는 쉼표가 안 들어가죠. 요거는 이제 재료의 영역이고요. 요건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내용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자, 보시면 이제 여기까지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됐고, 자, 보시면 기준봉 종가와 5% 이내로 근접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 5% 이내. 자, 보시면 등락률 15% 이상이 여기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여기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게 이 값에 1.15면 15%죠. 즉 1점 뒤에 뭐뭐뭐가 15%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 밑으로 떨어진 거다, 이 시가보다 밑으로 떨어진 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1이 되는 거니까 이거보다 밑으로 떨어지는 그 자리가 뭐가 되는 거겠어요? 네, 0.95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5%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기준봉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 종가가 값이 뭐죠? 네, 여기가 b죠.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5%니까 1.0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5%니까 뭐예요? 0.95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0.05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준 게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요 내용을 이제 여기다가 표현을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B1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요건 이제 임의로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A, A1, A2 뭐 이런 거는 아무거나 써주셔도 돼요. 다만 뭐 C나 H처럼 종가, 고가, 뭐 시가 이런 것처럼 이미 들어가 있는 그런 알파벳이나 숫자만 아니면 됩니다. 그래서 B1이라고 해서 종가의 기준봉의 종가의 값, 요게 이제 B죠. 네, 요게 이제 B인데 여기보다 이제 5% 올라간 이 값, 그죠? 그거를 나타낸 게 0.05. 네, 요 내용이 되겠고요. 요 내용인데 지금의 종가가 요 값보다 작아야 된대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기준봉이 종가죠. 기준봉이 종가고 5% 이상 올라간 요 값이 있는데 5% 이내 근접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5% 위로 올라간 요 값보다 종가가 작아야 된다. 종가가 C니까, 그죠? 요 값보다 종가가 작아야 된다. 그럼 반대로 요 밑에 내려간 요 5% 내려간 값, 이 값은 아까 제가 뭐라고 나타냈느냐, 대신표를 찍어주고 B2 이렇게 잡고 B에서 곱하기 0.95, 그러니까 여기 기준봉 종가에서 5% 내려간 값, 요 값보다는 이제 높아야 된다. 요 값보다는 종가가 커야 된다 라는 내용이 되겠죠. 네, 그 내용이 이제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굳이 사실은 이 내용은 안 넣어도 되긴 해요. 왜냐면 우리가 찾고 있는 자리 자체가 5% 있는 근접이지만 여기 돌파한 자리를 찾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 종가보다 아래에 있는 자리를 찾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자리를 찾는 거라서 이제 사실은 B1만 들어가도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나타내고자 한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나타내도 되고, 요 내용 자체가 B1, B2 내용 자체가 종가의 값을 기준으로 5% 이내 근접한 값, 요거를 이제 표현의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사용할 때는 B1, B2 둘 다 봐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꾸 5%보다 낮은 거, 그다음에 5%보다 높은 거 이렇게 있을 때 종가는 여기보다는 크고 여기보다는 작은 그 어딘가에 형성이 되는데 나는 여기를 돌파하는 자리를 볼 거니까 이 밑에는 굳이 없어도 되고 그래서 종가보다 위에 있으면서 종가보다 5% 여기 위에 올라간 값이 수치보다는 작게 5% 이내에 근접되는 수치에 있게 종가가 그 내용을 찾는 방법을 이렇게 수식으로 나타내게 된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여기까지 다 간 거예요. 여기까지 다 간 거고 그 다음에 시가 대비 종가 등락률 3에서 10% 네, 이 내용을 보시면 아까 여기 이제 15%였죠. 여기 5%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느낌 좀 오시죠? 하나를 더 해주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D라고 할게요. 그래서 시가 대비 종가 등락률이 3%보다는 높아야 된대요. 3%보다는 높아야 되고 10%보다는 작아야 된대요. 그죠? 그 내용은 요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D1 해서 종가가 더 커야 된대요. 뭐보다 시가에서 3%를 곱한 값보다 네. 시가에서 3%를 곱한 값보다는 종가가 커야 된대요. 그리고 D2로 봤을 때 종가가 시가에서 10% 이상 올라간 것보다는 작아야 된대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가 대비 종가의 그 크기를 봤을 때 3%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은 그 내용을 넣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이제 이것을 같이 표현하고 싶으면 이제 여기 재료는 끝났고요. 이제 밑에서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밑에서 내용을 그리고 이게 이제 다 한 문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크로스업 해서 종가가 이 기준봉의 종가를 돌파해주는 내용이면서 그리고 B1이 요거죠. 이 종가의 5%보다는 작아야 돼. 원래 B2까지도 같이 넣어도 되는데 일단 우리는 돌파한 자리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제 굳이 안 넣어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어차피 우리는 이 종가보다 높은 가격을 볼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D1이면서 그리고 D2까지 충족하는 네, D1이면서 D2까지 충족하는 그게 이제 사실은 요거랑 비슷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여기다가 D3 이렇게 해가지고 뭐 D1과 D2가 같이 있는 거.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3% 이상, 10% 이하 요 내용을 같이 포함시키는 거. 그걸 이제 D3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D1, D2 동시에 한다. 요 내용을 동시에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냥 D3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보시면 이 내용은 이제 다 충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보면 약간 빠져 있는 게 20봉 이내에서 보면 좋대요. 20봉 이내. 자 그러면 이제 20봉 이내로 봐야 되는데 20봉 이내라는 걸 이제 어떻게 볼 수가 있겠느냐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20봉 이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준봉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왜냐면 이제 우리가 찾는 자리는 이제 돌파 자리긴 한데 이 돌파 자리를 보았을 때 이게 기준봉에서 이제 20봉 이내에 그런 자리가 나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임의 수치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식을 넣어드리면 수치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수정을 하시면 되고 있고요. 여기 20봉 이내에 나와야 된다는 거는 이 기준봉에서 우리가 찾고 있는 자리가 20개의 캔들 이내에 있으면 된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죠. 그죠? 네, 여기에서 20개 이내 캔들에서 이런 돌파가 발생하면은 된다라는 말이 결국 내가 돌파한 자리를 찾을 건데 이 돌파한 자리가 찾는 이 돌파 기준이 20개 안에 있어야 돼 라는 말과 앞뒤가 약간 바뀌었을 뿐이지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준봉을 봤을 때 이 기준봉이 내가 이제 찾고자 하는 자리랑 최대한 20개 캔들을 벗어나진 않아야 된다. 이 내용을 넣으면 되겠죠. 이 내용은 이제 어떻게 넣냐면 여기다가 이제 뭐 T4 이렇게 해서 이제 바스신스라는 거를 쓸 겁니다. 바스신스 이렇게 넣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찾는 기준봉이라는 걸 A2라고 표현을 해놨죠. 그러니까 A2가 기준봉인데 이 기준봉으로부터 20개 캔들 이내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기준 봉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봉의 개수를 셀 건데 이 봉의 개수를 세는 게 20개를 넘어가진 않았으면 좋겠다. 20개보다는 작거나 같거나 이하였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D4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10호까지 이렇게 딱 찍어주고 그래서 여기다가 그리고 D4까지 이렇게 내용을 넣으면은 이야기가 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식 검증을 해서 수식에 이상이 없습니다까지 확인을 하고 작업 저장을 누르신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최거 돌량 이런 식으로 저장을 했죠. 그 내용을 해서 넣으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찾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화살표가 이렇게 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만 뜨는 건 아니고 이제 그거 내용을 충족하는 자리에 뜨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식을 어떻게 불러오느냐 궁금해 하실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요 표시가 있습니다. 요 표시 보통 이제 요 표시가 없어요. 요렇게 돼 있죠. 이제 요 표시 여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요 검색하는 데서 내가 그 이름 적어 놓은 거 있죠. 전 최거 돌량이라고 해놨잖아요. 최거 돌량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딱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자리에 이렇게 뜨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원하는 자리에 뜬 거고 우리가 만들면서 아까 기준봉이 어디다 이렇게 기준봉까지 우리가 그 만들어 주었죠. 그래서 이제 차트에 우리가 이제 원하는 자리는 요 자리인데 기준봉이 어딘가 기준봉이 여기에요. 그죠? 기준봉이 어딘가까지 같이 나오면 좀 좋겠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쉽습니다. 다시 이렇게 수식관리 들어오셔가지고 신호 검색 오신 다음에 최고 돌량 아까 최고 돌량이었죠. 최고 돌량 이렇게 오셔가지고 여기 이제 A2까지가 기준봉이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그대로 복사를 하세요. 복사를 하셔서 복사는 이제 컨트롤 C 누르시면 됩니다. 컨트롤하고 C 같이 누르면 복사가 돼요. 그래서 새로 만들기 누르시고 이게 이제 최고 돌량의 기준봉이 되는 거죠. 최고 돌량의 기준봉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매수로 놔둘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붙여넣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컨트롤 V를 같이 누르면 이제 붙여넣기가 되죠. 붙여넣기가 돼서 우리는 이제 요거를 우리가 원하는 자를 찾기 위한 어떠한 재료로 썼지만 지금은 이게 재료가 아니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 내용이 기준봉이다. 그리고 나는 요 두 개를 같이 하는 거를 찾겠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A2라고 하고 해도 되고 아니면 요 내용 자체를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A랑 A1을 같이 하는 거를 이렇게 찾겠다. 이렇게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수식 검증 눌러서 이상 없습니다 하면은 작업 저장 그리고 아까 저희가 최고 돌량 이렇게 해가지고 최고 돌량 기준봉이라고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최고 돌량은 여기에 있으니까 이걸 한번 여기 돋보기를 다시 한번 눌러보면은 이렇게 돋보기를 다시 한번 눌러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새로 만든 것까지 뜹니다. 얘를 이제 더블 클릭 딱 하시면 어때요? 기준봉이 되는 봉이 됐을 때 이렇게 화살표로 나오죠. 여기를 이제 돌파해주는 우리가 원하는 자리가 이렇게 되고 여기도 이제 기준봉이 기준은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돌파가 나오면 거기에 또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수식까지 만들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검색식과 함께 사용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신 분들 다들 떡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의 신호 포착은 비밀로트 라인 단타 매매 그리고 부심포 아카데미, 부심포 축구미, 부심포 세종스, 해례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주식의 기초부터 세력 매매 이르기까지 그리고 단타부터 종가 매매, 수익 매매 이르기까지 매매 이론에서 실전 매매로 연결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해당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 카페, 블로그,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앞서 프로그램들에 대한 각종 후기들도 나와 있으니 이 부분을 참고해 보셔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9시에 부심포와 라이브로 보나요?
라는 브라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실시간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평소에 궁금하셨던 부분도 질문과 답변을 통해 해소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심리를 알고 차트를 보면 주식이 보입니다. 주식의 본질을 파악하고 세력의 신호를 포착하여서 수익에 이르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고요. 부심포와 함께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의 신호포착이었습니다.